안녕하십니까. 간중국 코리아 이태현입니다. 최근 광둥성, 산둥성 등지의 공항국이 경찰서 폐지와 합병을 통해 지방경찰서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라이젠핑 전 중국 변호사는 에포크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몇 년간 중공의 정책이 퇴보하고 전방위적으로 좌경화되어 대규모 경기 침체, 재정 고갈, 세원 감소, 그리고 지방재정 수입이 많이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재정을 유지할 방법이 없어 많은 지방정부가 파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산당 최고위층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이러한 폭력배, 사형집행자, 청부업자를 매우 필요로 하며 이러한 자들에게 의존하지 않고는 정권의 안전과 안정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자금이 부족하여 어떤 조직이든 포기해야 할 때는 포기할 수밖에 없고 감봉해야 한다면 감봉하는 수밖에 없다. 정말 다른 방법이 없다. 이에 앞서 중국 24개 성에서 올해 10월 1조 1000억 위안, 한화약 196조 원 이상의 특별 재융자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이는 지방의 기존 빚을 갚는 데 주로 사용했는데 올해 지방채 발행 규모가 8조 위안, 한화약 1429조 원 이상을 돌파한 주요 원인이라고 관영 매체들은 보도했습니다. 불패로 오랫동안 절제를 모르고 땅을 사고 팔던 지방정부들이 이른바 부동산 폭락을 비롯한 충격으로 지방정부 전체의 부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방정부의 심각한 부채는 공무원 급여 삭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들 지방정부는 살아남기 위해 벌금 인상 등 약탈과 삭감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정말 안 쓰는 방법이 없을 정도이며 이는 실제로 큰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중공의 극단적인 전염병 예방 조치는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라이젠핑은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면 마치 뜨거운 불 위의 기름 냄비처럼 언제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안정성 유지 조직을 제거하거나 복지가 감소하면 안정 유지 열정에 영향을 미치고 통치 유지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해고된 사람들이 반격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기본적으로 감정이나 이상, 의리라고는 거의 없는 밑바닥 생계형 집단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고 조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공의 안정유지 인원 축소에 대해 대만 단강대학교 외교 및 국제관계학 부교수 겸 학과장인 정친모는 개인적으로 연구한 결과 특히 당시 중앙 및 동유럽 국가에서 공산 정권이 붕괴한 것을 보면 이 중공 상황은 전체 사회 질서 붕괴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서방 세계에서 1989년 혁명으로 불리는 중동유럽 국가 공산 정권의 붕괴는 1990년 전후에 동유럽과 중앙유럽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반대파의 급격한 정치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1989년 2월 폴란드 통합노동조합이 합법적 지위를 획득하면서 시작된 혁명은 1991년 말까지 이어졌고 결국 소련 공산당의 몰락과 소련 해체로 끝났습니다. 정친모는 이러한 사회 질서의 붕괴, 특히 보안요원과 공무원, 그리고 보조경찰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합쳐지면 정권이 와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구소련과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등 중유럽과 동유럽의 구공산 국가들이 다 그랬다. 이후 실직 공무원들, 특히 해고된 경찰, 심지어 군인까지 민중의 편에 서서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고 이는 곧 정부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보조경찰들과 앞으로 군대까지 축소, 개편할 것으로 추측하는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과거에 조직됐던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미래에는 반정부 조직 세력이 될 것이다. 현재 중국이 1989년부터 1991년까지 폴란드, 체코, 헝가리를 포함한 옛 중유럽과 동유럽의 공산 국가 정권이 붕괴한 상황과 같고 1991년 구소련이 붕괴한 상황과도 같다. 바로 민중봉기다. 사람들이 시위하고 항의하기 위해 일어났다. 여기에는 대부분의 군인과 경찰이 포함된다. 실업으로 인해 더욱 정권의 와해와 몰락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